보증인도 담보도 없다고요? 그럼 그냥 나가세요. 은행 창구에서 들려온 그 말은 한 노인의 평생을 뒤흔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수많은 사람을 도왔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허름한 옷 하나가 그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도 그가 걸어온 길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늙었다는 이유로 가진 게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은행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조용했던 노인의 표정 뒤엔 세상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 보증인도 없으시죠? 가 자신들의 무덤이 될 줄 몰랐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4월의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 앞에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도윤, 78배 나이였습니다. 점퍼는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고 소매 부분은 닳아서 실밥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바지는 검은색이었지만 군데군데 얼룩이 묻어 있었죠. 구두는 한때 좋은 제품이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가죽이 갈라지고 밑창이 닳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은 갈색 인조 가죽으로 된 것인데 모서리가 헤어지고 손잡이 부분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은행 로비의 냉방기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 로비 한쪽에는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이 VIP 상담실로 들어가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직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였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번호표 발권기 앞으로 갔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167번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대기석으로 가서 앉으려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슬쩍 가방을 옆으로 치우며 자리를 비켰습니다. 마치 도윤이 앉을까봐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젊은 시절부터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나라 곳곳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도 도시 외곽의 복지시설도 모두 도윤의 손을 거쳐 세워졌죠. 은퇴한 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믿을 만한 직원들에게 맡겼고 도윤은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대출 하나가 필요해서 은행을 찾았습니다. 5천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16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기계음 안내가 울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조금 불편했지만 허리는 곧게 펴고 걸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25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완벽한 메이크업, 깔끔한 은행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도윤이 창구 앞에 앉자 직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색 바랜 바지, 헤어진 가방. 직원의 눈썹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업무용 말투였습니다. 대출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여전히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죠. 어떤 대출이신가요? 소액입니다. 5천만 원 정도면 됩니다. 직원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낡은 옷차림, 오래된 구두, 헤어진 가방. 직원의 눈빛에 의심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비웃음을 머금은 듯 올라갔죠. 담보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보증인은요? 그것도 없습니다. 직원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자리 동료 직원을 힐끔 쳐다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또 이런 손님이네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동료 직원도 고개를 살짝 저으며 작게 웃었죠. 손님, 보증인 없이 신청하시면 심사조차 어렵습니다.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전혀 도와주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보내고 싶다는 태도가 역력했죠. 시선에는 노인을 향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 나이에 무슨 대출이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옆 창구에서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상담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직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네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악수까지 나누며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죠. 도윤을 대하는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귀찮다는 듯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보증인을 세우시거나 담보를 잡으셔야죠. 연세도 있으시고 소득 증빙도 안 되시면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라는 말에는 은근한 비하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나이 들어서 뭘 안다고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때 옆자리 직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허름한 옷 입은 노인들이 꼭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러게요. 보증도 없으면서 대출이라니. 나이 들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두 직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 몇몇도 이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창구 직원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모니터만 쳐다보며 얘기했습니다. 도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턱대고 돈을 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서류라도 제대로 갖춰오셔야죠.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존댓말을 쓰고는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귀찮은 존재를 대하듯 말했죠. 직원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보증인 구하시면 다시. 아니, 전화로 먼저 연락 주세요. 다시 오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직원의 손은 이미 다음 고객 번호를 부르기 위해 마우스로 향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세상 참 많이 달라졌구만. 목소리는 작았지만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어 올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었죠. 창구를 벗어나 로비로 나왔을 때 뒤에서 또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분들 정말 많아요. 현실 파악을 못 하시는 거죠. 맞아요.
요즘 은행이 어디 동네 금고인 줄 아나 봐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도윤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웃음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고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어떤 이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작게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죠. 도윤이 자동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3번 창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6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아까 도윤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도윤은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봤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창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앉으시죠. 직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손하게 두 손으로 의자를 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까 도윤에게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자동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이제 멈췄습니다.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행 로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창구에 앉아 상담받는 고객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 나중에 꼭 기억하게 될 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설령 들었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저 무시당한 노인의 허세 정도로 생각했겠죠. 도윤은 은행을 완전히 나섰습니다. 빗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점퍼가 빗물에 젖어갔습니다. 구두 밑창으로 물이 스며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은행 건물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붕이 있어 비를 피할 수 있었죠. 벤치에 앉아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단축번호 1번이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네, 회장님.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긴장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이냐, 나야.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행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들, 모두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오늘 누구를 대했는지. 민서가, 예, 회장님. 은행 예금 전액 인출해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어느 은행 말씀이십니까? 강남 한빛은행 중앙지점이야. 그곳은 저희 주거래 은행 아닙니까? 맞아. 예금액이 9천억 원대인데 전액 인출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전액이야. 오늘 안으로. 민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도윤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은행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거액을 인출하시면 은행 측에서도 곤란해질 텐데요. 곤란해지는 게 목적이야. 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서 단호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톤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서류팀 전부 동원해라. 법무팀도 대기시키고. 예, 회장님. 몇 시까지 완료하면 되겠습니까? 도윤은 손목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오후 1시까지 내가 직접 갈 거야. 회장님께서 직접 가신다고요? 그래. 이건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해.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예, 회장님. 정장 한 벌 가져와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민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이비 색상 맞춤 정장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거. 구두하고 시계도.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행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알게 될 거야.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를 맞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들이 오늘 무시했던 노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빗소리만이 도윤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끊은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한 고층 빌딩 20층 도원건설지주 본사 대표실에서 민석은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35의 나이로 도원건설지주의 대표였습니다. 정확히는 도윤을 대신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15년 전 민석이 20살 때 도윤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민석은 빚더미에 앉은 집안 사정으로 대학을 그만두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민석을 눈여겨봤고 학비를 대주며 대학을 졸업하게 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일하게 했고 지금은 대표 자리까지 맡긴 것이었죠. 민석에게 도윤은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과장, 민석이 사무실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예, 대표님. 복도에서 젊은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법무팀 전원 소집하고 재무팀장 당장 오라고 해. 긴급 사안이야. 무슨 일이십니까?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움직여. 민석은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부장님, 저 민석입니다. 지금 시간 되십니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빛은행 중앙지점에 있는 저희 예금 말입니다. 전액 인출 준비 좀 해주십시오. 뭐? 전액? 최 부장은 도원건설지주의 재무담당 부장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금융 거래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예, 전액입니다. 9천억 원 전부요. 전화기 너머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 대표님, 농담이시죠? 9천억을 오늘 안으로 인출하라고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그 한마디에 최 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어떤 질문도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회장님이 계실 것입니다. 낡은 옷을 입고 빗속을 걸으며 아무도 모르게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장, 재무팀장, 비서실장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 한빛은행 중앙지점에 있는 우리 예금 전액을 인출해야 합니다. 민석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9천억을 오늘 안으로요? 재무팀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직접 지시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은행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법무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9천억 원 규모의 예금을 갑자기 인출하면 은행 측에서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을 대기시키는 겁니다. 민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무팀은 즉시 한빛은행에 연락해서 인출 통보하세요. 법무팀은 관련 서류 전부 준비하고요. 비서실은 회장님 정장이랑 구두, 시계 챙겨서 12시 30분까지 한빛은행 앞으로 가져가세요. 정장이요? 비서실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네이비색 맞춤 정장이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민석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일은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마세요.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건 조용한 처리가 아닙니다.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한편 한빛은행 중앙지점에서는 평온한 오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번 창구 직원은 여전히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죠. 아침에 있었던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배가 슬슬 고팠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생각하며 모니터를 쳐다봤죠. 그때 지점장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점장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한빛은행 중앙지점장 박종수입니다. 지점장님, 본점 리스크관리부 김상무입니다. 아, 상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거기 도원건설지주 예금 있죠? 네, 있습니다. 9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거 오늘 전액 인출 통보 들어왔어요. 박 지점장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네, 9천억을. 전액요? 네, 오늘 오후 1시까지 준비하래요. 도원건설지주 민석 대표 명의로 공식 통보 들어왔습니다. 박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상무님, 그게 무슨... 갑자기 왜? 나도 몰라요. 일단 최대한 막아봐요. 협상이라도 해보고 9천억이 빠져나가면 우리 지점 실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 지점장은 급하게 부지점장을 불렀습니다. 김 부지점장, 당장 와봐요. 무슨 일입니까? 도원건설지주 예금 9천억 오늘 전액 인출한답니다. 김 부지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지금 당장 도원건설지주에 연락해서 이유 파악하고 최대한 설득해봐요. 안 되면 본점에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은행 안이 급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도원건설지주가 예금 전액 뺀데 9천억이나 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지만 3번 창구 직원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다음 고객을 부르며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죠. 그 시각 도윤은 여전히 빗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묵묵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후 12시 50분, 한빛은행 중앙지점 앞 도로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차례로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깔끔하게 광을 낸 차체가 빛속에서도 반짝였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민석이 내렸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에 흰 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뒤이어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법무팀, 재무팀, 비서실 직원들이었습니다. 모두 단정한 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석은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2시 52분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후 1시까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준비됐죠? 민석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예, 대표님. 서류 전부 준비됐습니다.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들어갑시다. 민석을 선두로 일행이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민석은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지점장님과 면담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장님, 도원건설지주에서 오셨습니다. 알았어. 바로 내려갈게.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박 지점장이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김 부지점장도 함께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석 대표님. 지점장실로 가시죠. 아니요. 여기서 처리하겠습니다. 민석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고객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요? 하지만 지점장님, 저희는 오늘 한도윤 회장님 명의 예금을 전액 인출하러 왔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손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박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표님, 일단 지점장실로 가서 상의할 것 없습니다. 9천억 원 전액, 지금 당장 인출 절차 시작하십시오. 대표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거액을 인출하시면 그때 은행 입구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 낡은 구두 그대로였습니다. 민석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민석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에 있던 직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0명이 넘는 정장 입은 남성들이 동시에 인사하는 모습에 은행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분이 회장님이라고? 도대체 누구시길래? 박 지점장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CCTV 화면으로 본 모습. 3번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다가 거절당한 노인. 박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분이. 도윤은 민석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아닙니다, 회장님. 옷 준비해 왔습니다. 갈아입으시겠습니까? 아니, 이대로 괜찮아. 도윤은 낡은 점퍼를 입은 채로 박 지점장을 쳐다봤습니다. 박 지점장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지점장님, 처음 뵙습니다. 한도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 회장님, 제가. 박 지점장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 지점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본점 행장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받으십시오. 도윤이 말했습니다. 박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행장님.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워낙 커서 주변 사람들도 들을 정도였습니다. 박 지점장,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한도윤 회장님이 그분이 우리 은행 VIP 1순위 고객이라고. 도원건설지주가 얼마나 큰 거래처인데. 행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어떻게든 막아. 9천억이 빠져나가면 우리 은행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 지점장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로비의 창구 직원들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 창구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자신이 대출을 거절했던 그 노인. 저 사람이 한도윤 회장이라고? 옆자리 직원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오늘 아침에 저분한테 말도 하지 마. 3번 창구 직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침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보증인도 없으면서 나이 들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동료들과 나눴던 조롱 섞인 대화들. 도윤은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긴장한 표정의 직원들. 모든 것이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서가 서류 준비됐나? 예, 회장님. 모두 준비됐습니다. 좋아. 시작하자. 민석은 박 지점장에게 서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지점장님, 이게 공식 인출 통보서입니다. 한도윤 회장님 명의 예금 9천억 원 전액, 오늘 이 자리에서 인출하겠습니다. 박 지점장은 서류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김 부지점장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지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박 지점장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점장님, 잘못한 건 지점장님이 아닙니다. 도윤의 시선이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3번 창구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직원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절차 시작하십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은행 로비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금 이 순간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지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출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지점장이 인출 절차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손을 들어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만.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됐습니다. 민서가 옷 가져왔다고 했지? 예, 회장님. 차에 있습니다. 가져와라. 갈아입어야겠어. 민석은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정갈하게 포장된 정장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함께 구두 상자와 시계 케이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박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VIP 라운지를 가리켰습니다. 아니, 여기서 갈아입겠네. 여기서요? 그래. 다들 보는 앞에서. 도윤은 천천히 낡은 점퍼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재빨리 다가가 받아들었습니다. 안에 입고 있던 낡은 셔츠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건넨 새 하얀 셔츠를 입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침착하게 네이비색 정장 재킷을 걸쳤습니다. 맞춤 제작된 정장은 그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낡은 구두를 벗고 광이 나는 검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건넨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고급 시계가 형광등 불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변신이 완료됐습니다. 몇 분 전까지 초라해 보이던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건설업계의 거물이 서 있었습니다. 거울 좀. 비서실 직원이 작은 손거울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머리를 매만지고 넥타이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은행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고객들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3번 창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딱, 딱, 딱. 규칙적이고 단호한 발걸음이었습니다. 3번 창구 직원은 의자에 앉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이 창구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자신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서 내려다보는 위치였습니다. 기억하나?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가? 제가 몰라 뵙고 몰라봐서 죄송하다는 건가? 아니면 무시해서 죄송하다는 건가?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창구 유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 앉아서 대출 상담 받으러 왔었지. 기억하지? 예, 기억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었나? 보증인 없으면 심사가 어렵다고. 그것만? 직원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보증이 없어서 못 믿겠다고 했지? 그렇지? 예. 그리고 동료들한테 뭐라고 했나? 허름한 옷 입은 노인들이 꼭 이런 식으로 온다고. 나이 들면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알고 있었나? 내 돈으로 자네 월급이 나온다는 걸. 직원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이 은행이 날 VIP 1순위 고객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 9천억 원이 여기 맡겨져 있기 때문이야. 그 돈으로 은행이 돌아가고 그 돈으로 자네 월급이 나오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고함치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자네는 날 쫓아냈어. 보증인도 없고 담보도 없다면서. 옷차림이 초라하다면서. 직원은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이 번져 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직원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창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윤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제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을, 누군가는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자리에서 함께 조롱했던 직원도 황급히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박 지점장과 김 부지점장도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 직원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도윤은 무릎 꿇은 직원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게. 회장님, 일어나라고 했어. 직원들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그게 오늘 배워야 할 교훈이야.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도윤은 돌아서서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절차 계속 진행하자. 예, 회장님. 민석은 서류를 박 지점장에게 건넸습니다. 박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존경, 두려움, 놀라움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은행은 달라져야 해. 고객을 옷으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해. 도윤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진짜 신분이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전체가 무릎 꿇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민석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법무팀장도 함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계좌번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적 통보서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지점장님, 도윤이 박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예, 회장님. 박 지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예금 전액 인출하겠네. 이 지점에서 직접 처리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앞에서 직접 숫자 하나하나 확인해. 박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9천억 원인데. 알고 있네. 그래서 내 앞에서 확인하는 거야. 혹시 또 실수할까봐.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실수를 저질렀으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박 지점장은 급히 김 부지점장과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VIP 라운지 준비하고 재무팀 전원 소집, 본점 리스크관리부에도 연락. 은행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사무실 안쪽에서는 급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VIP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공간에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대형 회의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둘러 노트북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박 지점장이 상석을 권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석과 법무팀장, 재무팀장이 양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맞은편에는 박 지점장, 김 부지점장, 그리고 긴급히 소집된 은행 직원 6명이 앉았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 든 볼펜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시작하게. 도윤의 말에 박 지점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계좌 정보가 떴습니다. 예금주 이름 한도윤, 잔액 9,005억 3,782만 4,392원. 정확히 9천억 원대였습니다. 회장님, 현재 잔액은 9,537억 8,243만 92원입니다. 박 지점장이 숫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계속. 예. 이중 정기예금이 5천억 원, 자유적금이 2천억 원, 보통예금이 2,500억 원입니다. 민석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서류상 금액과 일치합니다. 좋네. 전액 인출 절차 시작하게. 박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옆에 앉은 김 부지점장이 모든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각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기예금부터 해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클릭 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화면에 정기예금 해지 창이 떴습니다. 박 지점장은 숫자를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5천억 원 해지 완료됐습니다. 확인했네. 도윤은 침착하게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민석도 옆에서 노트북으로 금액을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적금 해지합니다. 진행하게. 또 다시 클릭 소리. 화면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2천억 원 해지 완료됐습니다. 보통예금은 2,500억 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인출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한 푼도 남기지 말게. 박 지점장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계속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밖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9천억 원을 인출한대. 뭐? 9천억? 저 노인분이 그렇게 큰 부자셨어? 아까 옷차림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는데 겉모습으로는 정말 모르는구나.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누군데 은행이 저렇게 난리야? 도원건설지주 회장이래. 건설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던데. 세상에.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곧 SNS에 올라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3번 창구 직원은 멀리서 VIP 라운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어깨를 토닥였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운지 안에서는 인출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통예금 인출 준비 완료됐습니다. 진행하게. 이체 받으실 계좌 알려주시겠습니까? 민석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입니다. 우리은행 본점 계좌입니다. 박 지점장은 서류를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2번이나 잘못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에야 제대로 입력했습니다. 2,500억 원 이체 준비 완료됐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하게. 엔터키를 누르는 소리.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에 이체 중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로딩바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라운지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 지점장의 손은 마우스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김 부지점장은 손수건으로 목덜미에 땀을 닦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체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거래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잔액은 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지점장은 힘없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9천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지점 실적의 절반 이상이 한순간에 증발한 셈이었습니다. 확인했네. 도윤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도 노트북으로 우리은행 계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입금 확인됐습니다. 9,537억 8,243만 92원 정확히 입금됐습니다. 좋아.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가볍게 털고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가자. 예, 회장님. 박 지점장과 직원들도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은 그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 잊지 말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게 오늘의 교훈이야.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도윤은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를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도윤이 은행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여러 명의 남성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한도윤 회장님, 앞서 걸어오던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한빛은행 본점 부행장 정민호였습니다. 그 뒤로 리스크관리부 상무, 영업본부장, 고객관리팀장이 따라왔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누구신가? 본점 부행장 정민호입니다. 회장님, 잠깐만 시간 내주십시오. 정 부행장은 숨을 헐떡이며 도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듯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정 부행장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뒤에 있던 임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해라고 했나?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예, 회장님. 저희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부디 예금을 다시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정 부행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9천억 원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간 것은 단순히 한 지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전체의 실적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행장님, 나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회장님, 내가 화난 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도윤은 로비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3번 창구에서 멀리 서 있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저 직원들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당했지만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당할 겁니다. 정 부행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명심만 해서는 안 되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직원들, 내가 운영하는 건설재단으로 보내십시오. 건설재단이요? 예. 한 달 동안 현장 근무하게 하십시오. 진짜 노동이 뭔지 배우게 하는 겁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벽돌 나르고 시멘트 섞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게 하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는 겁니다. 정 부행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뒤에 있던 임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하십시오. 옷이 더럽다고 손이 거칠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싫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어차피 예금은 이미 옮겼으니까요. 도윤은 다시 돌아서서 걸으려 했습니다. 정 부행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달 동안 저 직원들을 회장님 재단으로 보내겠습니다. 현장 체험 근무시키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예, 약속드립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민석 대표가 세부사항 조율하겠습니다. 민석이 명함을 꺼내 정 부행장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연락 주십시오. 현장 배치 일정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부행장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럼 예금은? 예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맡길 생각 없습니다. 회장님, 한 달 뒤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직원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나서요. 그 말에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 부행장도 뒤에 있던 임원들도 박 지점장도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3번 창구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뒤에 만나겠습니다. 도윤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없이 은행을 나섰습니다. 민석과 직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은행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야. 현장 근무를 시키다니. 저게 진짜 교육이지. 고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방금 전 장면을 떠올리며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빛은행에서 엄청난 일 봤어요. 9천억 원 가진 회장님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진도 영상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빛은행 직원들, 건설 현장 체험 근무 예정, 고객을 외모로 판단한 대가, 은행원들 현장 노동 배운다, 9천억 원 예금주의 교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 마라. 기사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지. 현장에서 한 달 일하면 정신 차리겠네. 멋있는 회장님이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도윤의 편이었습니다. 한빛은행 본점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행장이 직접 나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 지점에 고객 응대 매뉴얼 재교육 실시한다. 즉시 시행하라. 예, 행장님. 그리고 이번 사건 관련 직원들 약속대로 건설재단으로 보낸다. 한 달 동안 철저히 교육받게 하라. 알겠습니다. 한빛은행은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9천억 원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빛은행의 모든 직원은 고객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 않을까?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창한 봄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작은 전통시장에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청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오래된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일주일 전 은행에서 맞춤 정장을 입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시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사과 싸게 드릴게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얼마요? 한 박스에 10,000원. 그럼 하나 주세요. 도윤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싱싱한 사과를 골라 담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할아버지. 도윤은 사과 박스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생선 냄새, 김치 냄새, 튀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겹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돌아보니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할아버지, 저번 주에 우리 엄마 도와주신 거 고마워요. 아이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났습니다. 일주일 전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던 젊은 여성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 아주머니가 내 어머니였구나. 네, 엄마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무사히 집까지 갔대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용돈으로 샀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사탕은 내가 먹어. 괜찮아요. 할아버지 드세요. 아이는 고집스럽게 사탕을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도윤은 사탕을 받아들었습니다. 착하구나.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래요. 도윤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말씀이 맞단다. 사람은 돈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지.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있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뭔데요? 예의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지.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단다. 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저 항상 예의 바르게 할게요.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라. 도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뛰어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도윤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한빛은행 직원들, 어제부터 현장 근무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떤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한 달 동안 제대로 배우게 하게. 예, 회장님. 그리고 한빛은행에서 공식 사과문 발표했습니다. 전 지점 고객 응대 교육 다시 실시한다고요. 그래야지. 도윤은 전화를 끊고 다시 시장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도윤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강남의 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낯선 옷차림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빛은행 3번 창구 직원과 동료들이었습니다. 이거 들고 3층으로 올라가세요. 현장 감독이 벽돌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직원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무겁죠? 이게 노동이에요. 이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일합니다. 현장 감독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흘러내렸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더러워진 옷. 하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3번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현장 컨테이너 아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며 왜 여기 와 있어? 한 노동자가 물었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진짜 일이 뭔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노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를 건넸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이게 우리 삶이야. 이렇게 번 돈으로 가족 먹여 살리는 거지. 직원은 김치를 받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직원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친 손, 그을린 피부, 하지만 맑아진 눈빛. 무언가를 배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한빛은행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고객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옷차림이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예의를 갖췄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편한 옷을, 고급 레스토랑 대신 동네 식당을, 거창한 명예 대신 평범한 일상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한빛은행에서 다시 거래 요청했습니다. 그래. 직원들이 현장 근무 마치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기억해라. 예, 회장님. 진짜 부자는 침묵으로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민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 한 잔을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